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인간과 시대 2강에서는 인간, 온 땅으로 퍼져나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다시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여덟 명의 한 가족이 이제 세계로 이제 다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아라라산의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이라고 하면 이제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저기 산이잖아요. 아라라산. 여기에 이제 방주가 이제 내려앉게 되면서 이제 아라라산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먼저는 내려오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먼저는 그 구릉지대에서 잠시 머물다가 곧바로 그 평야지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도 마르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또 두려움도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릉 지역에서 잠시 머물다가 강과 이제 평야를 찾아서 내려오게 된다. 우리가 구릉 지역에서 머문 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저기잖아요. 그 노아의 포도주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있듯이 그 포도를 경작을 노아가 했다. 그건 포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구릉 지역에서 재배되는 그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모든 씨와 모든 그러한 이제 그것을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꺼내고 동물들도 다 이제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강 사이에 이제 어떤 그 평야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노아 이후에 그 자손들이 처음 이제 정착을 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볼 때 그 노아 그 아라라산의 저쪽으로 북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남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이쪽 아라라산 중에서도 이쪽 면에 방주가 안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쪽 면에 안착을 했다면 요 북쪽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가거나 했겠죠. 하여튼 지리적으로 이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도시들을 건설하게 된다. 특히 이제 벽돌의 발명이 이제 체계적인 주거 및 도시를 건설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의 발명은 그러니까 인류의 획기적인 발명이면서 진짜 그 문명을 열은 첫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쪽 지역에서는 집을 넣어서 진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 지금 발견이 된다. 엄청난 내구성이 있다는 것. 진흙에다가 집을 넣으면은 여러 가지 집 같은 걸 넣으면은 이 벽돌이 지금 그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내구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의 하단 부분에 역청으로 이제 방수 처리한 여러 가지 유물도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또 이제 보면은 바벨탑을 짓고 이럴 때는 요 벽돌에다가 그 역청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이제 그, 그 높은 그 데까지 이것을 건설할 수 있었다. 바벨탑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인류가 새롭게 터전을 잡은 곳이고 또 결국 현생 인류가 이곳으로부터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 생존하는 인류가 이제 이곳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지금 일부에서 이제 진화론 학자들이 아프리카 기원설이라든가 이제 원숭이류로부터 이제 인간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화론은 이제 잘못된 가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샘과 함, 야벳과 함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잖아요. 세 아들과 또 이제 세 며느리 이렇게 며느리와 함께 이런 자손들이 이제 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서로 섞이면서 지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그 셈
자손, 또 야벳 자손, 또 함 자손이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상당히 섞이면서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요 지역에서 함의 자손 니무롯,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이제 구스가 있는데, 이제 구스의 함의 이제 맏아들이 구스죠. 이제 구스의 이제 또 아들이, 막내 아들이 이제 니무롯인데, 니무롯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니무롯이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왕권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니무롯에 대해서는 성경이 상당한 분량을 이렇게 두고서 기록하고 있다. 먼저는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강한 자로 등극을 하면서 니무롯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한편 메소포타미아 이제 요 신할 지역에 이제 후에 바벨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이제 탑을 쌓는 건물을 이제 높이 이제 짓는 그런 대역사를 펼치게 된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대역사를 펼치게 된다는 것은 일단 농작이 이제 잘 되는 지역이어서 잉여 생산물이 축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마치 피라미드 짓듯이 이렇게 농,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그 짓는 일을 제외하고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잉여 생산물이 축적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여튼 노동력을 활용해서 상징적 건축물을 처음으로 이렇게 지음으로 니무롯의 명성을 이렇게 드러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벨 탑을 이렇게 짓게 된 탑 수준이 아니라 이제 엄청난 타워죠, 타워. 그렇죠. 근데 홍수 심판의 두려움이 인간들에게 있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명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노동을 강제로 시키더라도 이렇게 저기잖아요. 이렇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다 이제 인간들이 아직까지는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높은 타워를 이렇게 질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근데 이제 영의 심리적 상태로는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니무롯과 그 당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점점 그 저기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또 니무롯 자신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들을 이제 지배하면서, 그렇죠. 이제 지배하면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서 니무롯 신화가 창조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여담으로 야샬의 책에서는 아담의 가죽옷을 이제 노아까지 승계가 됐다가 이제 함이 훔쳐가지고 구스에게 주고, 큰아들 구스에게 주고, 또 구스가 그 막내 아들 그 니무롯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이렇게 가지게 된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담의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인간들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이렇게 시작이 되자,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조치를 이제 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어때요? 노아의 때는 다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지는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지개 언약 약속.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언어를 분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하는 방식, 즉 생각의 순서를 몇 개로 이제 분화를 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혀로 작동하는 소리와 그 뜻을 몇 개로 이제 분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들을 각각의 사물을, 똑같은 사물이라도 각각의 이제 하나님께서 분화된 그러한 이제 그 상태로 각각이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크게는 셈과 함과 야벳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머족, 하머족 뭐 이런 식으로 산스크리트, 유럽
그 인도 어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위주로 크게 갈라지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넘어서 다른 땅에도 이제 이주하게 된다. 그래서 인류 초기에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가 흩어짐을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이런 의도로 바벨탑도 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인간들이 이제 반항을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 이런 인간들을 뭐 뭐 두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이 스스로 열을 받아서 다 쓸어버릴까 봐 이제 이러한 이제 흩트기로 세상의 땅의 흩트기로 이제 작정을 하셔서 언어도 이렇게 흩트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적 문제라든가 또 인구 문제, 또 인구가 또 늘어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또 이동하게 되는 각각에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기에는 힘든 이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인간들은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언어와 함께 또 하나 이제 지각을 변동시키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초기에 어느 정도 인간들이 이렇게 흩어지자 서로의 왕래를 차단하실 목적으로 땅의 지형을 변형시키신다. 그러니까 즉 그 지각을 변동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험준한 지역과 그리고 이제 요 멘틀 다음에 지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화산과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저기죠. 그 지각을 변동시키셔서 험준한 지역과 또 사막 지역 등을 급격하게 또 만드시고 하셔서 온 인간들이 각각의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생존케 하셨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근 20세기까지 전 세계가 이제 통합하기 전까지는 각각의 문화권으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생존해 온 것이 이렇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의 인간들이 하나로 뭉치는 시기를 이렇게 늦추도록 이러한 언어를 흩으시고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또 지각을 변동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각 변동은 이제 그 저기죠 그 에벨의 그 시대에 그 벨렉과 욕단 시대가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학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즉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시기를 이렇게 늦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세계가 다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께 전체 인간들이 이제 대항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초기의 니무롯 왕국의 복사판이 될 앞으로의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음을 이제 지형과 이제 그 농작물의 어떤 분포라든가 어떤 농작물과 이제 이런 그 가축화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그 인류 초기에 지금의 곡식을 비롯해서 그러한 농작물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고 또 가축화도 이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그 14종 정도 되는 대다수의 그 가축화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메소포타미아처럼 농작물과 가축화가 상당히 늦었거나 이렇게 좀 양상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제 제로드 다이아몬드 이제 교수가 쓴 이제 그 총균 세례든가 1997년 지리학 교수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발 하라리라든가 이런 학자들은 이러한 이제 그 저기 농작물과 그 가축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그 많은 것은 하나의 그냥 우연적인 사건으로 우연적인 그 많은 지구의 많은 땅에서 우연적으로 이쪽에 그 농작물이 될 그러한 이제 그 식물이 이렇게 마침 거기 우연히 있었고 또 가축들도 우연히
그러한 이제 순한 동물들이 우연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아가 그 동물들과 그 씨앗들을 다 그곳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시작을 함으로써 풀어놓고 시작을 함으로써 이제 농사도 거기서 시작이 되고 가축화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지,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냥 우연히 거기에 각각의 이렇게 농작물이 될 만한 것들과 그런 야생에서 그렇게 자랐고, 그 가축도 순한 동물들도 거기에 많이 그냥 존재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그 이동진의 파키아키아, 요것도 제가 가끔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총균세라든가 유발 하라리 그런 이론들을 조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우연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업은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였는가? 요 두 강 사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곳에서 왜 농업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땅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왜 작물화의 토대가 되는 사건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없었을까?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축화가 이렇게 용이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순한 동물들이 여기 많이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우연치 않게 다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메리카 대륙도 이제 그 신대륙이 이제 서구인들이 이제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메리카에 왔을 때, 이때는 이제 14종의 주요한 인간의 가축화 동물 중에 라마만 이렇게 가축 상태로 이렇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결과들은 다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연히 그냥 그러한 이제 가축이 될 만한 그러한 순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농업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했을까? 자, 우연이라는 것이죠. 지리적인 우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종류의 상당수가 우연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잡초로서 근처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축화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이게 우연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나온 그 식물 그 씨앗들과 또 저기죠. 뭐예요? 그 동물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로 다 퍼졌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처음 농사가 짓고 가축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그 필연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절대 우연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퍼져나간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퍼져나간 지역은 여기가 이제 여기 터키 지역이고, 잠시만요. 여기가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으면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러면서 야베 족속들은 주로 이쪽에 요 유럽 쪽으로 이렇게 터전을 마련하면서 나갔고, 또 함은 가나안 땅과 요 북아프리카하고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 그 사우디아라비아 요 남쪽 지역에 이쪽에 분포하면서 이렇게 나갔고, 셈 족속들은 요 중심에 이렇게 주로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 그 시베리아 이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여기서 막 섞였죠. 또 많이 섞였지만은 주 중심이 야베 족속은 이렇게 유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또 세메 족속들은 이쪽으로 저쪽 동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 지역이라든가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또 함의 자손들은 이쪽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여기 이제 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그 서쪽 지역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었다. 크게 이렇게 요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대략 거의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쪽 지역으로 간 것이 함이고, 여기 지역에 남아 있고, 또 이쪽 지역으로 요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간 것이 셈이고, 셈족이고, 요 그 저기죠, 요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유럽과 이란, 그리고 요 인도 지역, 산스크리트어를 쓰는 요 인도 지역까지가 저기죠, 요게 이제 언어적으로도 인도 유럽 어족이 뿐만 아니라 야베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수많이 또 혼혈들이 많이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혼혈이 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다. 완전한 또 순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크게는 야베 족속, 셈 족속, 그 다음에 저기죠. 그 아프리카 이쪽으로는 함 족속이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야베 족속이 퍼져나간 지역은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먼저 이제 야베 족속은 한번 어떠한 자손들이 초기 자손들인지 부족장들이었는지 살펴보면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렇죠. 요것이 이제 아들들이고, 이거는 이제 또 손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고멜이요. 큰아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말가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요 지중해 땅에 이제 쭉 이렇게 머무르게 된 거죠. 하여튼 그리스라든가 여기 기띔이라든가 이쪽 그리스와 여기 이탈리아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란 지역에 또 남은 또 야벳의 자손도 있고, 또 이란에서 요 인도로 내려간 그러한 또 이쪽 야벳 족속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코카사스 인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코카사스가 이제 야벳 족속이 처음 움직일 때 요 코카사스 지역에서 출발을 거의 약간 좀 본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란 지역과 유럽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까지 이렇게 야벳 족속이 분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함족속이 이제 퍼져나간 이제 함족속부터 이제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렇죠. 요게 이제 함의 이제 아들들이죠. 그래서 구스가 이제 첫째 아들이고, 이제 미스라임은 이제 저기잖아, 이집트. 그죠. 이쪽은 리비아라든가 이쪽 마그리브 지역 저쪽 서쪽에 있는 그 족속들이고,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 먼저 이제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러한 가나안 족속이 이제 이쪽 지역으로,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스의 아들은, 그러니까 함의 손자들부터 쭉 나오는 거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래서 이제 리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리무롯이 여러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강력한 스트롱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냥꾼 이렇게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삭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러한 큰 이제 왕국을 이렇게 건설한 자가 요 니무롯, 구스의 막내 아들인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그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르두힘과 가술르힘과 갑돌림을 낳았으며 블레셋이 가술르힘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블레셋 족속 있잖아요. 블레셋 족속이 이렇게 미스라임의 아들인 가술르힘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 이런 이제 사실들을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나안은 그 장자가 시돈이고 헷을 낳았고, 그래서 헷 족속도 이제 가나안 족속의 이렇게 가나안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쭉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 족속과 방언과 지방대로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함 족속은 간략히 얘기해서 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 그리고 그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셈 족속이 이제 퍼져나간 지역, 셈 족속이 이제 퍼져나간 지역, 그리고 이제 셈 족속은 이제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에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셈은 온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르박삿이 이제 셈의 어떤 정통성을 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손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나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아람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죠? 아람 족속.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에벨 그죠? 에벨을 이렇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요 에벨을 상당히 이렇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셈을 잇는 정통성으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벨렉 그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욕단인데 벨렉의 뜻은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으며 근데 요 학자들은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이제 표현 그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것이 지각 변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변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그 인간들이 이제 퍼지고 어느 정도 좀 퍼지고 이 왕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굉장히 지각을 변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은 이렇게 자녀들을 쭉 이렇게 낳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낳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읽기도 힘드네요. 알모닷과 셀렙과 살라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근데 이 욕단의 아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이동하고 그들의 이제 경로가 시베리아와 동북아시아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혹자는 이 욕단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당군과 연결 짓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욕단이 당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욕단의 아들들, 욕단의 자손들이 이제 우리 그 저기죠. 요 동북아 동이족의 이제 그 흐름 속에서 그 선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욕단이 이제 이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하여튼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스발은 이제 많이 시베리아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도. 하여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았듯이 우리 이제 그 이렇게 동이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욕단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이족도 그 주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셈족이었다라는 것이고 물론 많은 혼혈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었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제 요 그 셈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근방에 이제 남은 족속이 있는가 하면 아수르 족속이라든가 아람족이라든가 이스라엘족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이 셈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람족 알잖아요. 그 이삭의 그 부인이 저기잖아요. 레베카도 아람 족속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그래서 이제 요 아수르 족속, 아시리아 이것도 다 셈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메소포타미아 근방에 남은 족속도 있고 또 이제 동방으로 이동한 족속, 즉 시베리아 지역의 광활한 지역으로 이동한 족속이 이렇게 셈족이었다. 그래서 요 동방으로 이동한 이러한 부족, 이 부족의 중심에 한민족이 속한 동이족 계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천손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러한 이제 셈의 이러한 영향, 셈 족속의 이러한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화족은 이제 잡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의 강도가 굉장히 이제 심하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용의 문화가 상당히 이제 충천하게 성숙하면서 많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많이 타락하고 이러면서 이제 뒤늦게 이러한 이제 천산 남로를 통해서 이제 동북아 지역으로 이제 온 이제 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족은 천산 남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 한민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이족은 천산 북로를 통해서 이렇게 온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남아라든가 이런과 이제 친족이 이제 저기죠. 요 화족이 많이 이제 친연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동이족은 한민족의 근간이면서 동북아 홍산 문화를 창조하면서 이제 흉노, 선비, 투르크, 만주, 거란, 일본 등의 민족으로 이제 분화가 되었다. 이 동이족이. 근데 이제 그 동이족의 핵심은 이제 한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언어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홍산 문화라든가 그 당시에 여러 문화들을 이렇게 더 탐구해 볼수록 동이족이 이제 그 저기죠.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쪽 그 동아시아 지역으로 온 가장 주류이면서 또 동이족의 주류군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든가 남미 이제 원주민들도 이제 동이족의 한 갈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머무를 때 일부가 요쪽 알류산 열도라든가 쿠릴 열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또 아메리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어는 이제 처음에 사고 체계 분화 그리고 이제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하게 이제 분화가 된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고 체계 분화를 먼저 하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이게 지리적인 격리라든가 지리적인 영향을 통해서 각각의 언어들로 세분화되면서 다양하게 분화가 되었다. 이제는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지금의 기술로 언어가 자동 통번역되는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 세계가 이제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이제 세계가 이제 글로벌로 하나가 되어서 또 이렇게 언어도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는데 자동 통번역되는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적그리스도 체제로 이제 마지막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결어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노아 이후에 그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도시 문명을 형성하며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 타워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 타워 사건으로 탑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타워입니다. 바벨 타워 사건, 그 높은 이제 끝없이 높은 하늘까지 닿고자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저기죠. 어떤 하나님께 도전하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어를 분화시키고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간들이 좀 퍼지면서 이제 노아의 몇 세대 지난 뒤에 아까 벨렉의 그러한 그 이름이 땅이 갈라졌다라 그러니까 에벨의 시대에 이제 땅이 갈라졌겠죠. 그래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셔서 언어 분화와
지각 변동. 그래서 인간들을 퍼지게 하시고 교류를 어렵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인간들이 하나로 글로벌 세계를 이렇게 이루면서 니무롯 왕국이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 마인드, 니무롯 왕국의 마인드 뭐예요? 니무롯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될 날이 이제 초일기에 이때 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각 부족으로 하여금 각 땅에 흩어지게 하시며 메소포타미아 근방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또 그 이스라엘 족속을 두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제 그 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그러한 이제 백성으로 이제 삼으시고 그렇게 그 근방에 이렇게 두셨죠.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 요 빛은 동방에서라고 하는 말, 오리엔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이러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서방 사람들도 다 인정하듯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동방으로부터 문명이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고 그리스 문명부터를 이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으로 보잖아요. 야베 족속 유럽의 어떤 정통성을 그 그리스 문화부터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리스 문화도 결국에는 이 동방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요 함 족속의 이 이집트 문화 있잖아요. 피라미시라든가 파피루스로 이런 문자라든가 이러한 이것도 결국에는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기원한 것이다. 이 민족도. 그리고 요 동북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이 홍산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는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문명은 결국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민족 원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셈족 중심의 초기 혼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셈족 중심의 셈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욕단의 아들들이 그 수많은 아들들이 다 그 동쪽으로 이렇게 다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저기를 많은 이제 중간에 많은 또 혼혈은 있었죠. 함족과 뭐 야베 족속과 많이 또 혼혈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중심에는 셈족 중심의 그 어떤 민족이 또 이렇게 한민족이다. 그래서 동방 지역으로 그러니까 동방이 여기서 좀 헷갈리네요. 동방은 아까 이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동방이라 그리고 이제 동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쪽 지역으로 이제 간 사람이 이제 그 우리 민족이었다. 그래서 천산북로 파미르 지역을 지나고 이동하면서 이제 동부가 홍산 지역에 도착해서 문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거기에 이제 홍산 문명을 형성하면서 이 홍수 결국에는 또 지금의 이제 이러한 유라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족속이라든가 뭐 흉노, 터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계열들 알타이 계열의 그러한 족속들은 다시 이제 또 홍산 지역이 어느 정도 중심이 되어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또 뻗어서 이게 서진한 민족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동진했다가 이제 서진해서 이제 투르크족 같은 경우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 중동 지역에 가서 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세우고 아주 크게 이렇게 저기를 했죠. 하여튼 동부가 시베리아 지역의 주인공은 이제 이러한 이제 한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한민족은 셈 쪽으로부터 나왔고 또 이제 우리가 한민족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줄 민족으로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한민족을 비롯해서 이렇게 셈의 후예들이 이제 그 저기죠. 그 벨렉의 자손인 요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복음화하는데 이러한 또 역할을 또 이슬람 지역도 이슬람 지역은 거기가 이제 함 족속과 셈 족속과 막 섞여 있었는데 이제 아랍 족속으로 셈의 이스마엘 셈과 그 함의 혼혈인 이제 여러 가지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서 하갈에게서 났잖아요. 그죠? 하갈이 함 사람이잖아요. 그 이집트 사람.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아랍
민족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흡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셈과 함과 뭐 이런 저기들이 다 그냥 아랍 족속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하나 저기가 된 거죠. 이슬람을 저기 하면서 하여튼 이러한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좀그 저기 이스라엘 족속이 셈족으로 굉장히 순혈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순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세계에 다 디아스포라 되면서 그냥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섞이고 막 이래서 순혈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통성을 볼 때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셈의 후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